네, 다음 살펴볼 경기는 잭슨빌 제기어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24대 20 패커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일단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점수 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양 팀의 객관적인 전력 차에 비해서는 굉장히 팽팽한 경기 흐름이었고 잭슨빌이 잡을 수도 있었던 경기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만약에 가드넘 이슈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뭐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또 분명히 많은 팬분들께서 해보셨을 만한 재밌는 상상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물론 이제 제가 가드넘 인슈를 좋아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날 저 루팅이 너무 못했어요. 그러니까 35번의 패스를 던져서 18번 성공, 그러니까 50%의 패스 성공률을 겨우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169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 하나의 인터셉션. 이 정도의 스탯이면 사실 민슈가 이거보단 잘하긴 했을 거거든요. 루톤도 6라운드에 뽑힌 신인이고 이제 이번 경기가 2경기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경험이 일천한 선수이기 때문에 뭐 루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드라이브는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 자기 진영 47야드에서 공격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패스 실패, 색, 다시 패스 실패 이렇게 4번의 공격 모두 뭐 유효하게 성공을 시키지 못하면서 그대로 공격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 칭찬할 점을 좀 찾아봐야겠죠. 일단 킬런 콜이 이날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47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했는데 이것만 보면 뭐가 잘했냐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날 이제 이 펀트 리턴으로 나와가지고 무려 91야드짜리 펀트 리턴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어요. 그 펀트 리턴 터치다운 때문에 경기가 이제 팽팽하게 흘러갔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뭐 어쨌든 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로빈슨 선수도 이제 묵묵하게 달리면서 이 109야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린베이 패커스가 워낙 강력해서 그렇지 다른 팀이었으면 해볼 만한 그런 퍼포먼스가 이날 나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잭슨빌이 모처럼 이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뭐 아쉽게 이제 승부처에서 그린베이를 넘지 못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경기까지 패배하면서 잭슨빌은 이제 내년 드래프트 2번 픽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내년에 새로운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찾지 않을까 뭐 그런 팬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보틀스를 3번에 뽑았다가 이제 참혹한 실패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프랜차이즈를 정말 길게 10년 이상 끌어줄 만한 쿼터백을 뽑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드넘 인슈를 안 쓸 거라면 우리한테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일단은 민슈가 11주 차에도 그 부상 회복이 되질 않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루톤에게 기회가 갈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런데 문제는 11주 차 상대가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수비를 자랑하고 있는 스틸러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잭슨빌의 시즌 2번째 승리는 좀 험난해 보입니다. 이 잭슨빌 제기어스가 야닉 은가쿠에를 프로볼에 보내자라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일종의 이제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단이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네. 정확히는 이제 잭슨빌 팬들이 아마 SNS를 통해서 그런 캠페인을 좀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저희가 아마 시즌 프리뷰 때였나요? 뭐 시즌 초반 리뷰 때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은가케가 당초 미네소타로 트레이드가 됐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고정적인 픽을 주고 트레이드를 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옵션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은가케가 프로볼에 선정되면 4라운드, 선정되지 않으면 5라운드 픽을 주는 조건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은가케가 프로볼에 선정이 되면 잭슨빌이 더 높은 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된다면 한 단계 더 높은 드래프트 픽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뭐 팬들로서는 그거 이상 좋은 게 없죠. 그런데 잭슨빌 팬들만의 화력으로 그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어림도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NFC 노스에 있는 그린베이, 디트로이트, 시카고 팬들에게 좀 독려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은가케가 프로볼에 선정이 돼서 미네소타가 높은 픽을 쓰면
미네소타의 전력이 어쨌든 조금은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가장 좋아할 만한 팬들이 이 NFC 놀스의 나머지 3개 팀 팬들이니까 이 팀 팬들의 화력이 더해진다면 은가케가 뭐 프로볼에 선정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은가케의 이번 시즌 퍼포먼스는 어림도 없죠. 프로볼에 뽑혀서는 안 되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네소타에서도 뭐 시즌 중간에 또 볼티모어로 트레이드를 할 정도로 그렇게 명성에 비해서는 아쉬운 경기력인데 뭐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진 팬들의 화력으로 과연 프로볼의 영광을 안을 수 있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뭐 어쨌든 제기어스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고 패커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저는 이제 패커스의 수비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 스미스와 스미스 듀오가 각각 하나의 색을 기록을 했고 여기다가 이제 라샨 게리까지 하나의 색을 기록하면서 총 3개의 색을 기록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날 이 주목해서 이 좀 봐야 될 플레이가 얼리다운에서 이제 럼블리츠 이걸 분석해 놓은 기사가 있어서 제가 좀 봤었는데 다넬 세비지가 이 중심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다. 뭐 이런 분석 기사가 있더라고요. 세비지가 2년차 세이프티 선수죠. 그런데 생각보다는 빠르게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몇 년간 패커스의 고민거리였던 세이프티 자리를 좀 잘 메워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케니 클락 역시도 상대의 런을 굉장히 억제하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뭐 굉장히 상대를 꽁꽁 틀어막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길 만큼은 수비가 잘 해줬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린베이가 지난 시즌부터 뭐 나이너스나 이런 팀들에게 러싱 디펜스에서 좀 약점을 노출했던 적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 약점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다는 좀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고 또 저는 이제 세컨더리 코너백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팀의 넘버 1, 2 코너백인 자이리 알렉산더 그리고 케빈 킹이 이날 경기 모두 결장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어린 선수들이 이 주전 코너백들의 공백을 잘 메워줬다는 점이 저는 좀 고무적으로 이제 봤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또 코너 쪽의 뎁스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날 패커스의 리딩 리시버가 다반테 애덤스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몇 경기에 아담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잠잠했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그 마르케스 발데스 스캔틀리, 그 소위 MVS로 불리는 이 선수가 149 리시빙 야드를 해주면서 아담스의 역할을 좀 대신해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 이 스탯 옆에 이름을 다 가려놓는다면 149야드의 하나의 터치다운이라는 성적 자체는 다반테 애덤스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걸 이름을 딱 열고 봤을 때 발데스 캔틀링이 이걸 기록했다고? 라고 깜짝 놀랄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로저스의 아담스 의존증에 대해서 뭐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플랜 B를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이날도 로저스가 출발은 좋지 않았지만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마르케스 발데스 스캔틀링의 터치다운을 기점으로 역전을 만들어냈고 뭐 다시 역전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경기를 승리로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린베이 패커스가 NFC에서 지금 1번 시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0주차 기준으로 이제 뉴올리언스와 7승 2패로 동률을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맞대결에서 이제 패커스가 승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NFC의 1번 시드는 패커스의 차지입니다. 예, 이 1번 시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경기를 앞두고 이 복귀전을 치렀던 랩 태클 데이비 박티아리와 연장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계약 규모가 상당한데 지금 4년에 최대 1억 550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맺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티아리라고 하면은 지금 NFL에 있는 레프트 태클 중에서 특히 패스 블로킹에 가장 뛰어난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선수라고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번의 프로볼, 1번의 올프로에 뽑혔던 아주 엘리트 레프트 태클이다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뭐 에런 로저스도 에런 로저스지만 로저스가 이제 선수 생활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좀 섣부른 감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뭐 로저스가 언제까지 패커스에서 뛸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이 조던 러브 선수가 선발을 데뷔를 하게 된다면 뭐 조던 러브까지도 이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랩 태클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지 언론 기사에서도 그런 조던 러브까지 이제 포함해서 뭐 이야기를 하는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예. 뭐 어쨌든 이 데이비 박티리가 연장 계약을 맺었고 다음 주에 이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상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콜츠가 지금 테네시까지 꺾으면서 AFC 남부지구 1위로 올라선 아주 상승세에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패커스가 약간 더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이 10주 차에 콜츠는 목요일 경기를 치렀고 패커스는 일요일 경기를 치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 이틀 정도의 휴식 기간이 콜츠가 더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보통 하프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휴식 기간 면에서는 분명히 콜츠가 더 유리한 점이 있고 네. 또 콜츠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패커스가 뭐 컨퍼런스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잭슨빌 제기어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얘기해본 경기는 이제 휴스턴 텍산스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경기인데 뭐 10대7 일단 브라운스가 승리를 가져가긴 했습니다. 근데 이 두 팀의 팬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 경기 너무 재미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전 보다 껐을 거예요. 뭐 날씨 탓도 좀 있었다. 그렇게 저는 좀 변명을 하고 싶은데 네. 뭐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심판의 옷자락이 막 휘날리고 맞아요. 그 경기장에 막 쓰레기 봉지가 막 날아다닐 정도로 정말 많은 바람이 불었던 그런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날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플레이가 하나 있는데 닉첩이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59야드를 달려가지고 상대진 엔드존 코앞까지 딱 갔는데 갑자기 사이드라인 쪽으로 탁 빠지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와 진짜 대박이다. 왜냐면 이제 사실 풋볼이라는 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10대7 여기서 이제 터치다운을 만들고 추가골을 성공시켜도 10점 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추격을 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점수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이드라인으로 딱 빠지면서 자신이 터치다운을 기록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팀의 승리를 완전히 실링하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사이드라인을 빠진 다음에 두 번의 닐다운으로 경기를 끝냈거든요. 이걸 보면서 와 진짜 이거는 개인의 스텝보다도 팀을 더 우선시하는 굉장히 훌륭한 플레이다. 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가 토드 걸리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좀 시츄에이셔널 풋볼 좀 스마트한 플레이가 되지 않으면서 역전패를 당했던 펠컨스였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와는 이제 아주 대조적인 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닉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닉첩에 대해서 이제 더 칭찬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날 경기 첩이 약 40일 만에 부상에서 복귀한 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심정적으로 감정이입을 해보면 내가 40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하다가 돌아오면 얼마나 좀 자신의 퍼포먼스를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팀 플레이를 우선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많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진짜 훌륭한 선수다. 근본이 있는 선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일단 경기를 봤을 때는 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뭐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닉첩 선수가 126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고 카리먼트가 이제 104야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명의 이제 100야드 러셔 듀오가 나오게 됐는데 이게 1966년에 어니 그린 그리고 릴로이 켈리라는 두 명의 듀오가 나온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에서는 두 명의 100야드 듀오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닉첩과 카리먼트 정말 쟁쟁한 듀오가 아직 같은 경기에서 100야드를 돌파한 적이 없었다는 게 저는 좀 더 놀라웠거든요. 그런데 뭐 이번 경기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앞으로도 좀 이런 경기가 많이 나온다면 이제 브라운스가 더 많은 승수를 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 이날 경기 날씨도 이제 브라운스에게 좀 웃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텍산스는 패스 공격의 비중이 좀 높은 팀이고 네. 브라운스는 러싱 공격의 비중이 높은 팀인데 아무래도 많은 바람이 분다는 거는 결국 패싱 공격이 조금 더 불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브라운스가 조금 더 경기 주도권을 가지는데 유리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베이커 메이필드의 중요도가 그만큼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베이커 메이필드가 눈에 잘 띄지 않을수록 브라운스는 더 견고한 플레이 그리고 더 승리에 가까워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브라운스가 시즌 6번째 승리를 가져가게 됐고 텍사스는 이제 뭔 얘기를 더 해야 될까요? 저는 텍사스 보면 이제 디션 왓슨 불쌍하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매주 계속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정말 텍사스에게는 할 일이 별로 없다. 그냥 이 텍사스가 못하면 못할수록 돌핀스의 내년 드래프트 픽이 점점 더 순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돌핀스가 조용히 웃고 있을 것 같다 정도? 당분간 이제 팀이 암흑기를 걸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팀의 전체적인 자원, 어떤 재능들도 조금 떨어져 있고 이제 향후 드래프트 픽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드셔나슨이 진정한 엘리트 쿼터백이 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NFL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에 따르는 책임감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왓슨이 이번 시즌에는 일단 홉킨스가 없었고 네. 빌 오브라이언 감독의 좀 만행들 때문에 이제 어수선했던 텍산스였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은 어느 정도 핑계거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드셔나슨도 이제 홉킨스가 없는 상황에 조금씩 적응을 해나가야 되고 네. 다음 시즌부터는 뭐 새로운 감독이 오겠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선수들도 추가가 될 텐데 그런 환경에서도 팀을 플레이오프 컨텐더로 만들 수 있느냐 그거를 좀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홉킨스 얘기를 하시니까 홉킨스도 웃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어쨌든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디션 왓슨 선수가 본인을 좀 더 증명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차를 타고 다니는데 디션 왓슨은 걸어가야 되고 남들은 이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는데 디션 왓슨은 공중전화를 찾아야 되고 약간 좀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이제 출발선이 좀 다르다. 많이 다르다. 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저희가 이제 왓슨이 재계약을 하기 전에 뭐 돈과 어떤 우승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돈을 선택을 했잖아요. 예. 뭐 그래서 제가 깽값이라 그랬잖아요. 그에 따르는 좀 결과가 네. 아닌가 싶고 텍산스의 이날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필드골과 관련한 재밌는 상황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경기 초반 2야드를 남겨둔 포스 앤 골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텍산스가 필드골을 선택하지 않고 갬블을 시도했다가 이제 실패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득점을 하질 못했는데 이날 경기 날씨를 감안하면 그래도 이 3점을 내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어차피 로우 스코어링 게임으로 흘러간다는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갬블 대신 좀 안정적으로 3점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제 결과론적인 좀 지적을 하고 싶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카이미 페어베언이 또 새로운 개념의 시도를 했거든요. 아 훌륭한 플레이였어. 진짜로 너무 좋았어요. 페이크 필드골 펀트라는 용어로 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지난주부터 좀 재밌는 용어들이 네.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쿼터에 이제 48야드 필드골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제 필드골 유닛이 들어가서 그렇죠. 이 페어베언이 필드골을 시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공이 홀더에게 가지 않고 페어베언에게 바로 공이 날라왔습니다. 예. 그러더니 뭐 일종의 펀터처럼 이제 펀트킥을 시도를 했고 그게 이제 상대 엔드존 앞에 잘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좋은 펀트가 됐거든요. 4야드의 핀이 됐죠. 그런데 이제 이 의도를 뭐 굳이 추측을 좀 해보자면 이날 바람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48야드 필드골은 아무래도 확률이 떨어진다는 계산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이제 필드골을 시도하게 되면 상대 팀은 이제 뒤쪽에 리터너를 배치를 하질 않잖아요. 상대 수비를 모두 스크리미지 라인에 몰아넣고 이제 펀트를 정확하게 할 수만 있다면, 네. 그럴 자신만 있다면 뭐 리턴의 기회를 거의 주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복합적인 의도 속에서 이 시도를 한 것 같고 페어베언이 이제 잘 성공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네. 이 플레이 자체는 저는 굉장히 스마트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필드골을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굉장히 스마트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좀 빛났던 페어베언이 결국 본업에서는 좀 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3쿼터 후반에 이제 동점을 만들어야 되는 46야드 필드골 시도가 있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승리를 위해서 무조건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너무 멀었어요. 네. 바람을 고려한다면 너무 멀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몇 주 전에 저희가 그 코디 파키 얘기를 하면서 네. 이 바람을 의식해서 이제 낮은 포물선으로 킥을 해서 성공을 한 게 있었다. 맞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그런 시도를 해봤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기에는 앞서 이제 펀트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시행착오가 있어야 이제 수정을 하는 건데 시행착오가 없었기 때문에 수정을 할 기회가 없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텍산스는 이렇게 필드골과 관련한 상황에서 웃고 울면서 네. 결국 이날 경기 승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뭐 어쨌든 텍산스는 점점 더 돌핀스를 웃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텍산스와 브라운스의 경기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차저스와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이제 29대 21 돌핀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 경기는 이제 2020 드래프트 전체 5번 픽 투아 턴거바일로아와 전체 6번 픽 저스틴 허버트의 맞대결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끌었던 경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승패는 동료들의 지원에서 좀 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아가 뭐 수비진 그리고 스페셜 팀에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뭐 허버트와의 커리어 첫 대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저스틴 허버트가 데뷔 이후에 굉장히 좀 센세이션한 그런 이 반향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주목도 많이 받고 진짜 스포트라이트 한가운데 서 있는 선수인데, 사실 이제 이 선수가 좀 실속이 그렇게 있진 않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승패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패로 얘기를 하니까 이 선수가 1승밖에 없잖아요 지금. 차저스가 2승이긴 하지만 네. 1승은 테일러가 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반해서 투아 턴거바일로아가 이 선수가 데뷔 때부터 이제 임팩트가 뛰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도 사실 잘했느냐? 뭐 잘하긴 잘했죠. 근데 대단했느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3승 무패로 NFL 커리어를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쇠복이다. 그러니까 동료 잘 만나고 팀 잘 만나는 것도 운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돌핀스가 지난 시즌만 생각하더라도 지금 6승 3패를 기록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투아가 5번 픽이니까 네. 마이애미가 차저스보다 성적이 더 안 좋았던 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높은 순번에서 투아를 뽑을 수 있었는데 지금 1년 만에 팀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면 돌핀스가 이제 훨씬 더 좋은 팀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오라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이제 오라인이 사실 공격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랩 태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쿼터백을 보호해준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난 시즌에 이제 라이트 태클로 뛰었던 제시 데이비스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지난 시즌에 다 없었던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레프트 가드 에릭 플라워스, 그리고 이제 센터 테드 카라스를 FA로 데려왔고, 그리고 이제 이번 드래프트에서 레프트 태클 오스틴 잭슨, 그리고 라이트 가드 솔로몬 킨들리, 그리고 라이트 태클 로버트 헌트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많은 선수들을 드래프트에서 픽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선수들이 지금 뭐 리그 정상급이냐 그건 아니지만 지난 시즌에 사람 같지 않던 그 라인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 구실을 하는 그런 선수들로 라인을 메꿔놨다. 이게 사실상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오라인은 뭐 축구로 치면 이제 4백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의 라인이 서로 호흡을 맞춰서 이제 시너지를 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인데, 조직력. 네.
근데 이제 마이애미가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여러 선수들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네.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 결국 이제 돌핀스의 코칭 스태프를 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제 말씀해주셨던 대로 이제 조직력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그 조직력이 오라인들끼리만이 아니라 이 센터와 쿼터백 간의 어떤 조직력도 좀 좋아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좀 리뷰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예. 이날 경기에서도 센터와 이제 쿼터백 투하 간에 스냅에서 좀 호흡이 맞질 않으면서 뭐 애초에 이제 공격 자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투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투아뿐만 아니라 이날 이제 이 26대 14로 달아난 터치다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이 돌이켜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플레이 디자인이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다가 제스위브로 선수가 하나 움직여요. 그리고 세컨더리가 하나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른쪽을 비워놓고 이 플레이 액션 공격을 하면서 이 뒤에 있던 백필드에 있던 선수들이 다 왼쪽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비 선수들이 다 왼쪽으로 몰려요. 그러니까 오라인도 우리 왼쪽으로 뛸 거야 하면서 이제 왼쪽으로 이제 갭을 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플레이 액션으로 딱 도는데 투아가 여기서 이제 선수들을 몰아놓고 오른쪽으로 패스를 던져서 터치다운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게 디자인이 됐다라는 점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거기서 또 하나 볼 수 있었던 게 상대 수비 선수들이 왼손잡이 쿼터백을 상대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다. 그런 부분들이 좀 보였어요. 왜냐하면 움직이면서 이제 관성적으로 오른손잡이 쿼터백들이 할 수 없는 동작들, 그런 부분들을 버리고 배제를 하고 이제 수비를 하는 모습들을 좀 느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상황을 좀 보면 처음에 이게 스냅을 받고 나서 투어가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이 러닝백에 공을 주려는 액션을 취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대로 왼쪽으로 도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돌았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돌면서 앞을 봐요. 그 이후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던 이 스마이스에게 패스를 연결을 하는데, 이게 오른손 쿼터백이라고 한다면 이게 왼쪽으로 돌았다가 다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왔을 때 패스를 던지기 위해서는 이게 오른쪽으로 펌프가 한번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탄력을 받잖아요. 그래야 공을 던질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공이 나가려면 한 발짝 돌아야 돼요. 반바퀴를 더 돌고 펌프 페이크 이후에 공을 던지면 상대 수비가 저를 덮치겠죠. 근데 왼손잡이니까 왼쪽으로 돌면서 그대로 패스 줄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동작들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게 상대 수비가 봤을 때 원래 오른손 쿼터백이라면 이렇게 돌아서 패스가 안 되니까 패스 못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오른쪽으로 돌아나가는 더럼 스마이스를 버려요. 그러니까 한 선수는 그냥 놓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한 선수는 버린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제 왼손잡이 쿼터백들이 리그에 없으니까 이 왼손잡이를 상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낯설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돌핀스 동료 선수들이 이 왼손잡이 투아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는 좀 여러 차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가 좀 새로운 관점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은데, 투아를 상대하는 팀들도 이 왼손잡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해서 이 플로레스 감독이 뭐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 점을 좀 잘 이용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마이애미를 상대하는 팀들은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와이드 리시버들과의 이 손발이 좀 맞아 들어간다, 이런 느낌도 좀 받았거든요. 뭐 그러면서 투아가 점점 더 음. 이제 팀과 리그에 모두 적응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피츠 후 뭐 이런 얘기를 좀 이제 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당초 이제 피츠 패트릭이 주전 자리를 잃는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돌핀스와 투아가 결과로서 이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투아가 이제 3연승으로 시즌을 출발을 하면서, 그리고 데뷔 후 첫 커리어를 출발을 하면서 이제 좋은 기록을 써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돌핀스는 피츠패트릭이 만들어줬던 2승까지 포함해서 지금 5연승 질주를 달리고 있고, 예.
그래서 NFL에서 지금 가장 핫한 팀이 돌핀스가 아닌가 싶어요. 패츠가 지금 만났으면 돌핀스 못 이겨요. 그래서 돌핀스의 향후 3주간 스케줄을 살펴보면 덴버, 제츠, 벵갈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돌핀스가 좀 손쉽게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팀들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 팀들을 전부 다 이길 수 있다면 8연승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돌핀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선수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임매뉴얼 오그바 선수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이 선수가 FA로 영입된 이제 엣지 러셔 선수인데 기록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대단합니다. 네. 지금 0.5개 이상의 색을 8경기 연속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 시즌 총 8개의 색을 기록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미 커리어 하이를 넘었고 예. 뭐 리그 전체로도 이제 탑5 안에 드는 대단한 기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경기 중에도 제가 자막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최장 연속 기록을 쓰어 내려가고 있다. 뭐 이런 자막이 나왔었거든요. 오그바의 기록이 더 가치 있는 것이 뭐 한 경기에 3개, 4개 몰아치고 나서 뭐 쉬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뭐 1개, 2개씩 계속 해준다는 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돌핀스가 지난 시즌 이제 패스러쉬 문제로 많은 골머리를 앓았는데 뭐 이번 시즌 좀 그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그바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한편 조던 하워드가 방출이 됐습니다. 뭐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 시즌을 앞두고 러닝백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조던 하워드 그리고 맷 브리다를 영입을 했던 돌핀스였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선수 모두 이렇다 할 활약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던 하워드의 기록을 좀 살펴보면 5경기에서 28번의 러싱 시도를 했는데 전진 야드가 33야드밖에 되질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뭐 부진했고 돌핀스가 이제 짧은 야드를 나아가야 되는 뭐 서드 앤 원이라거나 이런 상황에서 주로 활용했던 것도 맞지만 뭐 하워드가 이제 훈련 과정이나 이런 데서 뭐 주전 러닝백으로 뛸 수 있는 몸 상태나 뭐 컨디션이 아니라는 판단이 분명히 있었겠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졌고 뭐 상호 합의하에 이제 10주차 경기 이후에 방출이 됐습니다. 뭐 어쨌든 조던 하워드가 어떤 팀으로 가게 될지 혹은 이제 다른 팀을 찾을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차저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저는 저스틴 허버트의 머리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뭐 기자회견 영상을 보셨으면 허버트의 달라진 머리 스타일을 좀 금방 찾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지난주 SNS에서 굉장히 핫했습니다. 사실 긴 머리의 허버트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전매 특허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잘 어울리고 좀 뭐랄까 귀공자? 약간 엘라스틴 느낌 나는 네. 그런 머리 스타일이었죠. 약간 어린 시절의 안정환 선수가 좀 생각나는 그런. 근데 솔직히 허버트가 그 정도로 잘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 스타일이. 머리 스타일만? 그리고 이제 굉장히 잘 어울렸는데 이 아마 차저스의 부진한 경기력 속에서 뭐 자신이 좀 심기일전하기 위해서 머리를 짧게 자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스틴 허버트의 머리가 가장 핫한 이슈였던 LA 차저스였고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면 스페셜 팀이 좀 이날 경기 패배의 주요 요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주차를 관통하는 테마는 홉킨스의 그 헤일 머리와 네, 함께 여러 경기에서 나왔던 이 스페셜 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저희가 여러 경기에서 이 스페셜 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차저스도 1쿼터에만 2번의 미스 플레이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 경기 초반에 흐름을 완전히 내줬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오프닝 드라이브에서 이제 펀트를 시도를 했는데 이 펀터가 공을 한 번에 제대로 잡질 못하면서 앤드류 반 힌켈에게 이제 펀트 블락을 당했어요. 네, 그래서 그 펌블된 공이 이제 마이애미가 리커버리를 했는데 이게 차저스 진영 1야드 앞에서 리커버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러싱 플레이 한 번에 이제 첫 번째 득점이 나왔고 그 다음 드라이브에서도 마이애미가 이제 전진을 해와서 필드골 시도를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차저스의 스페셜 팀이 무리하게 달려들다가 오프사이드 반칙을 범하고 말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첫 플레이에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 한번 막혔으니까
우리도 뭔가 한번 막아야 된다 이런 네. 좀 강박관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서 퍼스트 다운 줬죠. 네, 그러면서 이제 불필요하게 퍼스트다운 갱신이 됐고 이게 결국 마이애미의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경기 초반부터 14대 0으로 끌려가다 보니까 뭐 허버트와 차저스 공격진에게는 좀 부담이 많이 갔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저스틴 허버트가 굉장히 맹렬한 추격을 했어요. 네, 하지만 경기를 뒤집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얘기해볼 경기는 덴버 브론코스와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37대 12 레이더스가 이제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레이더스의 수비와 저시 제이콥스가 빛났던 경기였다.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전에는 두 팀 모두 다크호스로 꼽혔었던 팀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즌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양 팀의 처지는 많이 달라진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부상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덴버는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저조한 모습을 보여줬고 뭐 점점 이제 시즌에 대한 희망도 사라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레이더스 수비 얘기를 먼저 해보면 이날 쐐기 많진 않았어도 인터셉션 4개 그리고 펌블 유도 2개 리턴 하나를 만들어내면서 이날 이제 총 턴오버만 5개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세이프티 제프이스가 2개 인터셉션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이날 레이더스 수비진에서 가장 빛났던 선수였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게 이 경기 초반에 그 2개 인터셉션이 연달아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경기 분위기가 확 레이더스 쪽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조시 제이콥스가 이날 112 러싱 야드와 함께 2개의 터치다운 24 리시빙 야드까지 기록을 하면서 정말 공격에서도 맹활약을 펼쳤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마저 어마어마하게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타임 오브 포지션이 23분 22초 대 36분 38초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레이더스 수비진에 약간 가슴 철렁할 만한 소식이 좀 전해졌었는데 예. 우선 디펜시브 엔드 클레런 페럴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주전 수비수 다수가 이 페럴과 밀접 접촉한 것으로 좀 분류가 돼서 이제 코로나 리저브 리스트에 올랐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녹화 직전에 한 번 더 업데이트된 소식을 확인하기로는 이제 다른 선수들은 일단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다음 경기 칩스전에는 정상적으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페럴 자체는 이제 어쨌든 다음 주에 경기에 못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나머지 선수들이 출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훈련을 제대로 못한 상태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9명의 선수들이 훈련을 못했다고 해요. 주전 선수들이. 그런데 그 선수들이 어쨌든 경기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괜찮겠느냐. 그것도 상대가 칩스인데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칩스가 워낙 막강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레이더스의 수비가 일단은 최소 실점으로 막고 나서 예. 뭐 데리카와 조시 제이콥스가 뭐 승리를 한번 노려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 수비진의 어떤 훈련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뭐 칩스전에 좀 불리한 상태로 임할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예. 훈련은 못했습니다만 못 나오는 것보단 나오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이게 희소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불행 중 다행이다 예.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야겠어요. 어쨌든 이제 뭐 죽으라는 법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이 있는 게 레프트 태클 콜튼 밀러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이 IL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대체에서 나왔던 브랜든 파커가 이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브래들리 첩을 그냥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브래들리 첩의 기록을 보면 태클 단 하나밖에 없었고요. 프레셔도 한 번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시즌에 이제 2주차 경기였죠. 피츠버그전 외에는 모두 이제 QB 히트를 기록을 했었던 이 브래들리 첩 선수인데 이날도 하나도 기록을 하지 못했거든요. 거기다가 브랜든 파커가 브래들리 첩을 한 2번 정도인가 밀어서 넘어뜨리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선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인데 사실 브래들리 첩이라고 한다면 이제 리그 정상급 러셔잖아요. 근데 이 선수를
완전히 지웠다. 어떻게 보면 이제 브랜든 파커가 자기 기대 이상의 몫을 이 경기에서 보여줬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이더스가 지금 트렌트 브라운도 좀 계속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런 오라인의 공백들이 생긴 과정에서 이런 백업 선수의 활약은 정말 이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번 주에 칩스 경기가 없어서 칩스와 관련한 좀 재밌는 소식을 좀 전해드릴 이제 어떤 코너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레이더스가 다음 주에 칩스와 만날 예정이기 때문에 칩스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디안드레 베이커 그 프랙티스 스쿼드 계약과 예. 관련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시즌 전에도 이 디안드레 베이커의 무장강도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한 두어 차례 정도 좀 전달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당초에는 뭐 긴 기간 좀 감옥 생활이 좀 불가피하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 변호사가 좀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잘못을 범했고 그러면서 이제 소가 취하됐다고 해요.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그 피해자 측의 변호사가 피해자의 증언을 약간 수정하는 대가로 그 베이커의 변호사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장 증언을 해주는 대가로 이제 돈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네. 걸린 거죠. 그러면서 베이커가 아니라 피해자 측의 변호사가 이제 체포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이제 피해자 측의 증언이 좀 신빙성을 잃었다는 이제 법원의 예. 판단이 있었고 그 결과 베이커에 대한 모든 기소가 취하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칩스가 뭐 이 베이커의 어떻게 보면 이제 무죄가 됐으니까 법적으로 뭐 재빠르게 움직여서 베이커와 프랙티스 스쿼드 계약을 했다고 해요. 예. 뭐 어쨌든 뭐 칩스 구단 자체는 그런 좀 오프필드 이슈가 있는 선수들도 그렇게 가리지 않는 팀이잖아요. 뭐 그런데 이제 카리먼트도 방출한 예가 있기는 근데 한데 카리먼트는 사실 이제 그 문제가 있어서 방출했다기보다 문제가 있는 걸 감춰가지고 구단에 알리지 않아서 잘린 거죠. 예. 네, 그거는 그렇고 뭐 사실 타이리 킬이나 이런 선수들도 오프필드 문제가 있는 선수들인데도 꾸준하게 데리고 가는 걸 보면 그런 걸 크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요. 뭐 법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났다고 볼 수 있지만 예. 베이커의 이제 캐릭터 이슈까지 뭐 지워진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칩스 구단과 앤디 리드 감독이 이 베이커를 얼마나 갱생시켜서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덴버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드류락 선수가 이날 4개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뭐 멸망했죠. 거기다 이제 패스 성공률도 50%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에서 골절까지는 아니지만 가슴 쪽에 이제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근육 염좌 그리고 이제 멍이 크게 들었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에서도 지금 드류락에 대한 비판 기사들이 좀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예.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특히 상대 수비가 프레셔를 해왔을 때 전혀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뭐 지적하는 기사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드류락의 최근 퍼포먼스를 봐도 지난 두 경기에서 이제 4쿼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기 막판에 집중력이 좋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 이제 점수차가 벌어져서 상대 수비가 좀 프레셔를 줄이고 예. 좀 느슨해진 상황에서만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다. 그렇게 이제 분석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타겟이 열리지 않았을 때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제 옮겨가는 게 소위 이제 프로그레션을 읽는 과정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드류락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현지 언론이 안다면 뭐 상대 팀들은 거의 무조건 알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드류락이 상대 팀에 좋은 먹잇감이 되는 또 주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드류락 선수가 자신의 부족함을 한껏 드러냈던 경기였고 그리고 이제 7주 차에 이 발에 있는 복합 관절이죠. 리스프란 관절에 골절상을 입으면서 이 IR에 오른 마이크 퍼셀 노즈 태클이 굉장히 큰 빈자리를 남겨놨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빠진 이후에 벌써 2경기째 200야드 이상의 러싱 야드를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애틀랜타 펠컨스에게 이제 물론 그만큼의 러싱 야드를 허용하진 않았습니다만 펠컨스는 워낙 러싱이 안 되는 팀이고 근데 그 경기를 제외하고 나선 200야드 이상을 허용했다. 이거는 분명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덴버가 지금 드루락이 아주 믿을만하지는 않기 때문에 러싱 공격 그리고 수비진이 좀 힘을 내줘야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러싱 디펜스가 흔들린다면 뭐 덴버가 뭐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좀 승수를 추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 드루락 선수도 이제 한계를 좀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받는데 만약에 이 드루락 선수가 올 시즌 그리고 다음 시즌에도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 그러면 존 엘웨이 단장 역시도 자리가 그렇게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최근에 계속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덴버입니다.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존 엘웨이 단장이야말로 덴버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성공했던 쿼터백 중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단장으로 있는데 막상 그 자신의 후계자를 찾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구도 보면 스타 플레이어가 좋은 감독이 되긴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튼 뭐 여기까지 이제 덴버 브론코스와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의 경기를 살펴봤습니다.